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만화 영화 모아나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계기는 아바타2 때문이에요. 아바타2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바타2에 묘사된 바다 부족의 문화가 폴리네시아 문화의 한 갈래인 마오리라는 부족의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폴리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대중문화에서 폴리네시아 문화를 묘사한 작품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작품이 모아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모아나를 폴리네시아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섬 중에 하나죠. 타히티라는 섬에서 현지어로 상영을 했는데 현지인들도 야, 우리 문화를 정말 정확하게 또 감동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현지에서도 극찬을 했던 작품이라고 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또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모아나의 주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인 마우이의 목소리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액션 배우 중에 한 명인 드웨인 존슨이 더빙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어머니가 사모아라고 하는 이 태평양에 있는, 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는 섬 출신인 걸로 유명하죠. 본인도 폴리네시아 문화권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더빙을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한테 폴리네시아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폴리네시아 문화의 일부는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도 익숙한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바다 스포츠인 서핑 같은 경우에도 원래 폴리네시아 전통 놀이에서 유행을 했고요. 뉴질랜드 국가대표 럭비팀인 올 블랙팀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마오리족들의 전통 댄스인 하카 춤을 추기 때문에 폴리네시아의 전통 워 댄스, 전쟁 춤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익숙합니다. 아바타2에도 바다 부족의 얼굴에 타투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드웨인 존슨이 출연하는 쇼 vs 홉스나 분노의 질주 8 같은 영화를 보면은 하카춤을 추는 장면도 나오고 또 사모아의 전통춤인 시바타오를 추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런 여러 대중문화에 차용된 폴리네시아 문화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종합적으로 폴리네시아 문화를 잘 묘사한 작품이 모아나라고 하니까 모아나를 통해서 폴리네시아 문화 이모저모를 들여다보면 다른 대중문화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폴리네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사이즈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위치로 보면은 폴리네시아 북쪽 끝을 대체로 하와이라고 하고 남쪽 끝을 뉴질랜드, 동쪽 끝을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지역을 갖다가 이으면은 삼각형이 나오죠. 그 삼각형을 폴리네시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 그 삼각형 안에 속해 있는 수천 개의 섬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폴리네시아 문화라고 부르죠. 이 해역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와이에서 뉴질랜드까지도 한 7,000km 가까이 되고 하와이에서 이스터 섬까지도 한 7,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이스터 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약 9시간이 걸리는데 세계 어떤 다른 지역에도 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비슷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문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쿡이라는 선장이 수많은 과학자들을 태운 HMS 인디버라고 하는 과학 탐사선을 타고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의 중심부에 있는 타히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쿡 선장이 투파이아라고 하는 타히티 항해사를 만나게 됩니다.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파스라든지 지도가 없으면 항해를 못해요. 근데 그 당시 남태평양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투파이아는 놀랍게도 굉장히 의연하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가 몇 시간이 되면 오른쪽에 섬이 나타날 거예요 하면 진짜로 섬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쿡 선장이 이 민족이야말로 정말 바다의 민족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더 놀라운 것은 투파이아와 함께 쿡 선장이 타히티에서 약 4,000km를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마오리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세계 다른 어떤 곳에도 4,000km를 갔는데 두 부족이 말이 통하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마오리족들과 투파이아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수많은 유럽의 탐사선들이 이 남태평양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 폴리네시아 섬들이 거의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단독 문화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보면은 구전 문화입니다.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금속 재련 기술도 없습니다.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크기에 비해서 이 섬들의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항해사들은 태평양에서 우연히 섬을 발견하는 것은 100m, 100m의 변을 가진 당구대에서 공을 쳐가지고 큐볼을 맞추는 거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 많은 섬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지가 폴리네시아 미스테리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유럽의 학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단 이 폴리네시아 섬들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화들이 있고 그것이 모아나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면 재밌어요. 첫째로 이제 폴리네시아 섬 사람들은 타로라고 하는 뿌리 채소를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모아나에 나오는 거의 첫 번째 노래 중에 하나가 섬에 있는 부족들이 코코넛을 가지고 우리는 그물도 만들고 하얀 부분을 떼내 가지고 구워도 먹고 코코넛 안에 있는 물도 마시고 코코넛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날 폴리네시아 컬처 센터에서 폴리네시아 부족들이 코코넛을 이용해 가지고 삶의 필수품을 만드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모아나에 있는 내용과 진짜 똑같습니다. 또 폴리네시아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 눈에 가장 확 띄는 비주얼은 아마 타타우라고 하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문신일 겁니다. 모아나에도 보면은 아직 문신이 없는 청년이 첫 번째 문신을 세우는데 굉장히 엄살을 부리는 좀 익살맞은 장면도 있고요. 마우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가 자기 과거 업적을 자랑할 때 이 문신이 움직이면서 일종의 애니메이션으로 일종의 PPT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문신은 자기 가문, 자기 혈통 또는 자기 부족의 자부심을 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문신으로 가지고 있는 마우이의 이미지가 이것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아바타2에서 나오는 바다 부족들도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마르케사 섬의 문신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모아나의 할머니의 등에 가오리 문신이 있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가오리로 환생해서 모아나를 안내해주는 장면도 나오죠. 타타우는 원래 폴리네시아의 전통 품습인데 발음을 유럽인들이 잘못해서 타타우가 타투로 발음되게 되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어로 문신을 타투로 알고 있는 것도 폴리네시아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폴리네시아 섬들은 글자가 없는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섬들이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와 하와이에서 실제로 마우이라는 신화적인 캐릭터가 있고요. 마우이는 굳이 유럽 신화와 비교를 하자면 헤라클레스의 힘과 에르메스의 재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우이가 낚시 바늘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섬을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낚싯바늘에 따라 올라온 땅이 오늘날의 하와이 섬이다. 또 뉴질랜드 사람들은 노던 아일랜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또 마우이에 관련된 유명한 전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마우이의 엄마가 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일을 다 못하겠다, 너무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우이가 끈으로 해를 묶어서 해를 느리게 움직이게 해서 하루를 더 길게 만들었다라는 신화도 있습니다. 모아나의 첫 번째 장면에서 움직이는 타투를 보여주면서 모아나한테 자기의 업적을 마우이가 자랑하는 장면이 있는데 해의 움직임을 늦췄다든지 육지를 끌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모아나에서 잘 묘사된 것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방향 감각입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섬에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이렇게 나눈대요. 그리고 바다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태평양에 보면은 산호 섬들이 많잖아요. 산호 방파제에 보호되어 있는 곳을 라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대체로 물이 초록색이고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하죠. 그리고 이 산호 배리어를 넘어가면은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아나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부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람 쪽, 바람 반대쪽, 그리고 라군의 이쪽 저쪽 다 그물을 던져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라군이 있고 산호가 있고 이 밖에 좀 위험한 파도도 많이 치고 폭풍도 부는 이 망망대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폴리네시아어로 모아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딸이 이 라군 안에서만 놀라고 그랬는데 대해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서 왜 너 자꾸 대해 쪽으로 나가려 그래 라고 혼내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딸 이름을 모아나라고 지어놓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아빠는 또 뭔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모아나를 보면서 많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1970년에 실제로 있던 역사적 사건을 떠올렸다고 해요. 폴리네시아의 전통 배를 보면은 두 개의 작은 카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누를 그쪽 말로 와카라고 부른대요. 1976년에 실제로 전통 와카를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마우라고 하는 옛날 폴리네시아 항해술을 알고 있는 항해사와 전통 폴리네시아 항해술을 연구하는 학자인 루이스라는 사람, 그리고 몇 명의 하와이안 네이티브들이 코쿨레아호라고 불리는 전통 와카를 타고 하와이에서 타히티까지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4,00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했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웨이파인딩, 즉 바다에서 물길을 찾는 그 능력이 실제로 입증이 된 거죠.
특히 이 웨이파인딩을 연구하는 루이스라는 학자가 많은 폴리네시아 전통 항해법을 알고 있는 항해사들과 같이 배를 타면서 어떻게 이 망망대해에서 그들이 섬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지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쭉 치다가 섬을 지나게 되면은 파도가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바다 위에 교란 패턴이 생긴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또 구름이 땅 위를 올라가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가 살짝 느려지거나 구름 밑쪽에 있는 색깔이 약간 바뀌는데 그것도 캐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바다에 가끔씩 나뭇가지가 떠내려가는데 그 나뭇가지가 떠내려가는 방향이나 새들이 나는 패턴 같은 거를 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물의 온도가 이렇고 구름이 이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이걸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을 갖다 하나로 종합해서 그냥 바다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길이 보이는 애딱이라고 하는 전통 문화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아나에는 웨이파인딩에 대한 두 가지 레퍼런스가 나오는데요. 모아나가 마우이한테 나도 배 모는 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우이가 이거는 그냥 항해가 아니야. 길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지. 이게 이제 애딱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아나가 용감하게 카누를 타고 망망대해를 누비는 조상들을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조상들이 We know the way, 우리는 길을 알아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낮에 우리는 파도와 구름을 보고 밤에는 모든 별들에게 이름이 있지요. 우리는 길을 알아요 라고 하면서 옛날에 폴리네시아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에서 길을 찾는 감을 노래로서 표현을 한 장면이 있어요. 모아나에 보면은 할머니가 테피티라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우이의 낚싯바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별을 이용해 가지고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전갈자리라고 부르는 그 별자리를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마우이의 낚싯바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호쿨레아호가 하와이에서 타히티로 갔을 때 좌표로 이용했던 게 마우이의 낚싯바늘이래요. 모아나가 찾아가는 섬의 이름이 테피티잖아요. 타히티라고 합니다. 즉 마우이의 낚싯바늘이라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타히티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호쿨레아의 항해의 루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루이스가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를 기록한 것을 보면요. 적도 북쪽에서는 우리가 북두칠성하고 주로 북극성을 이용해 가지고 길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적도 남쪽에 가면은 그것보다 남십자성이라고 불리는 4개의 별을 이용해 가지고 남쪽을 찾는데요. 마우이가 모아나한테 남십자성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남쪽 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뻗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원래 오늘날의 타이완 섬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네시아를 가로질러서 뉴기니에 도착을 한 다음에 피지와 통가 지역까지 이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지와 통가 지역에 약 기원전 900년 정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한 1500년 정도 그들이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원 후 한 800년부터 다시 항해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 쪽에 있는 수많은 섬을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찾은 섬들이 폴리네시아 트라이앵글의 끝부분에 있는 섬들이래요. 자, 하와이에는 약 기원 후 900년 정도에 도착을 했고 뉴질랜드와 이스터 섬에는 약 기원 후 1200년 정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가와 피지에 도착한 시기부터 하와이와 뉴질랜드를 향해서 다시 탐험을 했던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책에 보니까 많은 이제 미스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미스테리에다가 모아나의 이야기를 이제 끼워 놓은 것 같아요. 바다에 어둠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섬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죠. 폴리네시아 문화에서는 조상 대대로 우리는 하지 않는 것, 또 먹지 않아야 되는 금기시되는 음식을 갖다가 타푸라고 부르고 거기서 터부시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이 바다가 타푸가 되었지만 모아나가 용기 있게 타히티를 향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 타푸가 사라지고 다시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새로운 섬을 찾아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전개를 영화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수백 년 또는 1000년이 넘게 항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 항해에 대한 민족적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도 있었는데요. 마우이가 신화적 얘기를 보면 항상 배를 타고 다닌대요.
근데 그 신화 안에 보면은 마우이가 파도의 어떤 점을 보고 또는 구름의 어떤 점을 보고 또 어떤 동물을 보고 길을 찾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우이에 대한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문학적인 요소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우이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를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항해술까지 같이 배우는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했다는 거죠. 루이스가 실제로 폴리네시아 항해사들과 같이 망망대해를 떠돌면서 이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를 보면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할 때 마우이의 신화를 갖다가 읊조리면서 기억을 상기시켜서 길을 찾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 타히티, 사모아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만화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미래의 글로벌 컨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또 모아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